오늘은 개원을 위한 고려사항 리더의 조건 중에 리더가 가져야 될 집행력, 카리스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원장이 있어요. 원장이 있는데 직원들이랑 되게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원장이랑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다소 무뚝뚝하고 강인해 보일 수 있는 원장,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전자. 그러니까 친근한 원장, 뭐 술자리도 같이 하고 애들이랑 재밌게 농담 따먹기도 하고 뭐 그런 원장들은 평소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원장의 독단적인 카리스마가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저녁까지 나랑 즐겁게 술 먹고 장난치고 했던 직원한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해라, 얘가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거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한다 해도 잘 안 되고요. 어렵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병원에서 잘 돌아가는 병원들을 본 바로는 일단 직원들이 원장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수직적인 위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수직적인 위계가 강하다는 것과 잘 잡혀 있다는 것에 대한 차이를 좀 얘기를 드리면, 직원들이 원장의 뜻을 크게 거슬리지 않고 원장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 원장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병원이 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장은 항상 머릿속에서 계속 병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생각을 하죠. 직원들은 그게 안 돼요. 직원들은 여기서 자기가 돈을 받는 일을 하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직원인 거죠. 간혹 가다가 직원들 중에 주인의식이 대단히 뛰어나고 굉장히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장은 그런 직원을 맞이하게 되면 그 직원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해갖고 그 직원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뛰어난 직원은 뛰어난 원장만이 그 직원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원장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뛰어난 직원이 생각하는 방식보다 반복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원장을 따르지 않고 더 뛰어난 직원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장의 권위가 다 부서지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원장은 그 직원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뛰어난 직원이 왔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원장이 그 직원에게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병원은 뭔가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장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원장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면 뛰어난 원장, 그러니까 병원 매출이 잘 잡혀있고 원장이 뛰어난 병원의 직원들은 원장을 두려워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굴러갑니다. 병원이 잘 굴러가고 원장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챙겨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잘 굴러가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원장이 무섭기는 하지만 직원들에게 돈을 더 챙겨주고 그건 자기 몫을 그만큼 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인 면모가 있죠. 그 다음에 당장 힘들어 보여도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더 잘 굴러가니까 직원들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저 원장은 항상 저런 식으로 해서 성공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따라간다, 뭐 난 돈만 많이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면 그 병원이 무조건 잘 굴러갑니다. 반대로 원장이랑 친해져가지고 직원들이 뭐 하나부터 열까지 태클을 건다거나 자기 싫은 거 있으면 원장님 하면서 흔들어갖고 이렇게 뭐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칙이 조금씩 무너지게 되면 그 병원은 이제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서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하들은 원장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원장을 깔보고 있고, 원장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원장을 미워하고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1등이에요. 자기가 1등입니다. 자기가 야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야심이 있고 대장의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지금 현재 자리에 있는 대장을 깨부수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 같으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남자들 같으면 힘으로 누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들 같으면 뭐 대장의 자리에 있고 무거운 중책을 차지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편했으면 싶죠. 그러니까 자기를 편하게 해줄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원장, 그러니까 또는 대장, 가장의 진행 방향이랑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의 편함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편함을 선택하면 조직이 망하게 되니까 자기가 편한 방향을 꺾어서 자기가 좀 힘들더라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장도 마찬가지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아들을 가르칠 때 대장은 왜 엄격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편한 방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좀 희생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 꾸지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굴러가고 조직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 이러한 것들은 이득이 되고 돈이 되는 상황을 경원시하게 되면, 돈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돈이 최우선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돈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그 당장의 이득이랑 도덕적이랑 부딪히는 상황에서 당장의 이득을 우선시하게 되면 길게 봤을 때의 이득이 없어집니다. 길게 봤을 때 이득을 까먹으면서 당장의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덕적으로 우선시 되는 선택을 해야죠. 그게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풍조가 되어 유태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병원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원장이라든지 가장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권위가 철저히 있어야 됩니다. 권위 없는 직장을 만들겠다. 권위 없는 병원을 만들겠다. 그거는 듣기만 좋지 사실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직원이 원장을 무시하고 아이들이 가장을 무시하고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요. 가장이랑 직원, 원장이랑 이런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서 병원을 어떻게 잘 굴릴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원장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이제 오랜 고민 끝에 낸 아이디어인데 그게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새로 개원하는 원장일수록 뭐 가족적인 분위기, 뭐 권위의식 없는 분위기, 수직적인 위계가 없는 병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병원은 반드시 망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수직적인 위계가 잘 잡혀있는 병원 원장이 다스리는 곳이 자기들이 일하기 편한 곳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런 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오래 머물러요. 이따금씩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원장님이 너무 딱딱하다든지, 뭐 다른 병원에서 이런 거 배려해 주는데 우리 병원에 이런 거 없다든지, 이따금씩 그러한 딱딱한 부분이 걸려서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은 우리 원장이 맞았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도덕률이랑 비슷한 건데요. 지금 당장 직원들 편하게 해주겠다고 뭐 어떻게 손 쓰는 것보다 오래 봤을 때 모든 직원들에게 형평성이 있고 더 많은 재화가 돌아가도록 손 써주는 게 원장의 역할이다. 그런 거를 위해서 본인은 엄격하게 계속 단련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적인 면모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원장 얘기만 하고 가장으로서, 집안의 장으로서, 아빠로서의 얘기는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런 걸 안 했는데 되게 이제 힘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장이자 가장은 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고 바깥에서 술을 마시러 전방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잘 돌아가는 집안은요, 아버지의 권위가 꽉 잡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요.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가 뭔데요? 다 같이 개판치는 분위기? 뭐 편하면 편한 대로 하고 장난치면 장난치는. 애들이 아빠한테 장난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마저도 애들이 장난치거나 하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거는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무서울 때는 무서워야 된다고요. 회초리 휘두를 때는 확실하게 휘둘러가지고 애들 눈물 찔끔 흘리게,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그렇게 휘둘러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휘두르는 게 좋죠. 근데 말 안 듣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가족들이랑 아내랑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뭐 전부 다 자기 편한 거 하려고 하고 당장 책임 안 지려는 일을 하려고 하지, 그거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은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 반대가 아니에요. 집에 오면 가족이 자기의 삶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도 해야죠.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게 계속되면 가장이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못 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니까 어떤 원장들은 집에 오는 것보다 직장이 더 낫다고, 나는 직장에 오면 마음 편한데 집에 오면 힘들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농담 같은데 많아요. 그거는 가장이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집안에서 너무 해벌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가장이 가장으로서 권위가 잘 잡힐 때,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재화와 용역이 돌아갈 때, 그때 가장의 권위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해벌레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자기의 그거 고민이랑 이런 것들 스스럼 없이 털어넣어 주시면 안 돼요. 힘들고 슬퍼도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털어놓으십시오. 술자리 가서 털어놓으세요. 하지만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모르는 가정적인 가장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제가 본 존경받는 가장들,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버지들은 항상 가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반대가 아니에요. 가정적인 남편, 같이 장 봐주는 남편, 반드시 실패합니다. 뭐 한두 번은 봐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면 안 돼요. 잠깐 좋다 이거지.